네, 안녕하세요. 수사아빠입니다. 저는 G4 렉스턴이 이제 처음 출시가 됐었을 때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뭐 코란도 투리스모나 아니면 카니발 같은 미니밴은 뭐 시장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뭐 대형 SUV 붐이 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시장 가갖고 이제 전시 차량을 처음 봤었을 때 뭐 20인치 휠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아마 SUV 최초로 이제 그 적용이 됐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뭐 차량 덩치도 그렇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임팩트가 컸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계속 쌍용 자동차에서 이제 출시가 되던 뭐 티볼리나 아니면 코란도 C 같은 차량들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포 렉스턴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 차량을 좀 구매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다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그 지포 렉스턴의 반젤 주행 기능이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기억에 그 당시 이제 뭐 코란도나 이런 데도 어쨌거나 이제 반젤 주행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막 탑재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연식 변경이 되면서도 집어 넣어 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유압식 방식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스텝 게이트 방식의 그 벤츠 7단 미션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뭐 렉스턴은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거나 올류 렉스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드디어 반제열 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올류 렉스턴의 이제 반제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 해당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범퍼 하단 부분 쪽에 보시면 전면 레이더 모듈이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창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류 렉스턴의 이제 리어 범퍼 하단 부분에도 어쨌거나 이제 각종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전방 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 두 가지 파트가 이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전방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방 차량과의 이제 차량 간격 유지, 그리고 이제 전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좌우에 있는 그 차선을 유지를 해가지고 중앙 차선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올류 렉스턴의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는 버튼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조작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는 물리 버튼들을 보시면 크게 좌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이 버튼 3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뉴 전환 버튼, 그리고 서브 메뉴 선택 버튼,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제 여기 중앙 클러스터에 이제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그 물리 버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에 있는 버튼 3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이제 뭐 지칭하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어디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어디서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그 쌍용 자동차에서 이제 체어맨 아니면 뭐 체어맨 W에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었을 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인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됐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올류 렉스턴 이 취급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버튼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그 활성화 온오프 하는 스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가속하거나 이제 감속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 전방 차량과의 차량 간격을 갖다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버튼 3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부터 5단까지 로터리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말고 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이제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 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대기,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고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 세 가지로 옵션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단 메뉴 선택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주행 보조 설정, 그리고 전방 안전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세 가지 옵션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선 이탈 경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 지시 등을 이제 미점등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경보음을 발생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이 스티어링 휠에 이제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이제 그 차량을 갖다가 이제 돌려주는 그런 옵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반절 주행.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차량이 스티어링 휠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중앙 차선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행 속도가 이제 40km 이상을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이 좌우에 이제 차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계기판 상에 해당 기능이 이제 그 대기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방향 지시 등을 이제 그 점등하지 않고 만약에 차선을 밟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보음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이제 G4 엑스턴에서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던 기능이고,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이제 중앙 차선 유지 보조부터가 이제 이번 올류 엑스턴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된 기능이죠. 네, 이제 옵션을 중앙 차선 유지 보조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속 페달에만 일단 발을 올려놓고 차량이 이제 속도만 조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 차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이 스티어링 휠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중앙 차선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주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뭐 날씨가 맑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의 차선이 명확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이제 뭐 차선 인식률은 이제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이제 교각 같은 곳을 이제 지나갈 때 만약에 이제 뭐 그 그림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 교각에서 이제 발생한 그림자가 이제 차선과 이렇게 약간 좀 겹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차선 유지를 갖다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그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량 속도만 이제 계속 이제 조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 앞에 이제 약간 좀 코너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계속 이제 중앙차선 유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코너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계속 그 중앙차선을 유지해 가면서 주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모드로 한번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드는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스티어링 휠 우측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일단 바로 그 세팅이 되고요.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모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계기판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모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30km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30km로 일단 그 주행 속도가 설정이 되고요. 30km를 초과를 해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해당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속도에 맞춰 갖고 이제 바로 해당 모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모드에서는 일단 중앙 차선 유지 시스템이 이제 바로 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방 차량과의 이제 차량 간격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방 차량과의 이제 차량 간격을 5단부터 1단까지 이제 로테이션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차량의 그 속도 가감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이 스위치를 이제 한번 누르게 되면
5km 단위로 이제 속도가 가속이 되거나 아니면 감속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스티어링 휠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속 페달에서 이제 저는 발을 완전히 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도 이제 완전 차량이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스티어링 휠에 이제 손을 올려놓지 않게 되면 이제 경보음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경보음이 이제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제 스티어링 휠을 계속 이제 붙잡지를 않게 되면 이 중앙차선 유지 보조가 이제 그 설정이 이제 풀려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중앙차선 유지 보조이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모드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맞고요. 핸들을 이제 잡으라고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일단은 무시를 계속 해볼게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보음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곡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선 인식이 잘 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보음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네요. 스티어링 휠에 이제 손을 안 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모드가 이제 해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약간 그 도로 상태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요철 구간을 지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약간 스티어링 휠을 이제 잡은 것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그 이전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어떤 영상 보면 이제 오렌지 같은 걸 이제 끼워놓고 계속 이제 사람 손이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는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이게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스티어링 휠 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차량의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차량이 완전히 멈췄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차량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출발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시내 구간에서도 도심 구간에서도 이제 해당 모드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방에 이제 차량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에 이제 차량을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모드에서 자동으로 이제 차량의 속도가 이제 정지가 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실제 도심에서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시내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워낙에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구간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올류렉스턴 반절 주행 관련 이제 영상을 한번 좀 올려봤는데요.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하고 이제 실제 옵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설정된 옵션들이 실제 도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이제 같이 보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G4 렉스턴에서도 사실 이제 안전주행 관련 옵션들은 이제 있기는 했었지만, 유압식 핸들에 대한 어떤 그 한계성 때문에 사실 이제 진짜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올류렉스턴에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처음 그 도입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구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만한 이제 곡선 구간에서도 좌우 차선을 이제 잘 인식을 해가지고 중앙 차선 유지 보조가 제대로 이제 잘 작동을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앞차와의 이제 차량 간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방 차량의 어떤 그 속도가 줄어드는 거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속도가 조절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 속도가 이제 줄어들 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브레이크를 직접 밟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지는 않고 약간 조금 속도가 줄어들 때 어떤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주행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사용자의 책임하에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거듭 이제 드리고 싶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